네, 목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 시장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잘 버텨내주고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치고 올라오고 현대차가 잘 받쳐내주면서 지수는 견조하게 2270선 부근에서의 등락으로 빨간불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낙수의 효과로 IT 중소형주와 더불어서 오늘도 또 진단키트 쪽에서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3% 내외권에서의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무난하게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주주의 세계를 오후장 전략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이슈가 많았어요, 시장. 무난하게 계속해서 견조하게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 뭐 삼성전자가 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확정 실적도 나오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네. 쭉 보시면서 오늘 컨퍼런스 콜의 핵심을 좀 어디에서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D램도 이제 EUV로 양산하기 시작한다 이거였습니다. 네. EUV 생산 체제 확대 이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고 EUV가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쪽이 하반기 때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바일 쪽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메모리 네. 반도체 가격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전망에 있어서는 사실 하반기에 재고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좀 둔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한 이 반등, 변곡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괜찮아요? 제가 일단은 서버 쪽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B2C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뭐 아마존이랑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단가 조율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서버 쪽에서는 우리가 생산 캐파 확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예, 누구나 싸게 사고 싶은 거거든요. 서버 투자 계획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뭐 전망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상반기 분위기로 봤을 때 서버 쪽 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서버 쪽은 살아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반기 때 모바일 쪽만 살아나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바일 수요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지는가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도 뭐 모바일 쪽 이번에 상반기 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 때 앞으로 좀 뭐 그 하이엔드급 모델들 잘 팔리게 되면 모바일 쪽 사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삼성전자도 얘기하던데 거기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까지 잘 팔릴 경우에는 또 신흥국에서 또 모바일 수요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 가격도 올라오고 모바일 판매까지 증가하면서 괜찮은 3, 4분기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쪽, 뭐 이런 메모리 쪽에서의 불확실성보다는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럼 삼성전자가 사실 6만 원 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계속 그 저항에 막혀 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삼성전자 저희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까요? 네. 그 과거에도 여기서 언덕이 올라왔을 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요 빨간 색깔이 점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쉬었죠. 지금 빨간 색깔이 크게 보시면 점선과 맞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아랫부분에. 이 이야기는 단기 과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쉬어가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에 새로운 두두두들이 또 나오면서 이제 뭐 네.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삼성전자가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살짝 쉬었다가 네. 다시 간다. 지금 단기가 급등한 데 따른 잠깐의 쉼은 있어도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쉬었다가 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기는 거. 그러니까 가격,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예. 네, 삼성전자도 그런데 사실 그동안 시황을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결국에 시장 키포인트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달러의 그 흐름의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들어와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이렇게 견조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원달러 환율 115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봐요.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1190원대잖아요. 네. 1150원대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를 유동성 장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 유동성 장세였죠. 외국인 유동성은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2200포인트 넘어갈 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외국인 주도의 장세로 바뀌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화끈한지 아시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끝을 봅니다.
원달러 환율 1,150원대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시장도 가고 삼성전자 잠깐 쉬었다가 또 갈 것이고 네. 계속해서 이런 이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의 핵심 모바일 쪽도 그렇고 EUV 쪽에서의 그 핵심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 낙수 요구가 기대되는 IT 중소형주 안에서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컨퍼런스 콜하고 반응을 해준 게 EUV 쪽, SNS텍에다 컨퍼런스 콜하면서 바로 주가 급등이 더 나오더라고요. 이쪽은 아직도 가격 부담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SNS텍을 8,000원, 9,000원대부터 발굴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때 정말 딱 진짜 관심주로 네. 대표 종목이었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46,000원까지 왔으니까 와, 근데 계속 가네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EUV가 저번에 도쿄오카 공업 일본의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 EUV용 포토 레지스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거기서 기업 IR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EUV 산업은 매년 20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IR 때 얘기했어요. 야, 저 설마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가 이거 과점하고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200%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텍 같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EUV 관련된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 바꿨어요, 저. 죄송해요, 그동안에. 그럼 더 가도 돼요?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정말 살짝 쉬었다가 다시 SNS텍이 그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FS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쉬었어요. 근데 그 고점 이후에. 네. 근데 이 종목도 같이 동반해서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FST를 좋게 보는데 근데 좀 사실하기는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펠리클을 과연 성공했는가, 그리고 자회사가 정말로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좀 검증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뭘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실적으로 연결돼야죠. 네.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EUV라면 SNS텍이 오늘의 가장 그 핵심의 종목으로 봐도 되나요? 아유, 그렇죠. EUV 하면 지금 그런 뭐 SNS텍이가 최고의 수혜주는 맞는 거죠. 근데 너무 급등이 나와서 또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매매 팁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가진 자들의 영역이고요. 좀 산다라고 하더라도 눌림목을 주고 좀 쉬어가는 구간을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NS텍 이외에 EUV의 이런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낙수요가 기대되는 IT주 꼽아볼 수 있나요? EUV 장비나 소재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일단 배제하고 그 EUV가 이거라고 생각하자고요. 백숙이야. 그 옆에 깍두기랑 다른 반찬, 김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반찬류가 될 수 있는 장비 업체들 좀 설명드릴게요. 김치 맛있어야 되거든요. 어, 삼계탕집 김치 맛있어야 돼요. 잘하는 집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김치 꼽아주세요. 네, 참 방송하면서 배고프게 하시네. 자, 첫 번째 맛집은요. 네. 그 강강제를 씌울 거 아니겠습니까? EUV로 딱 강강제를 씌워가지고 벗겨주는 장비가 필요해요. 요 벗겨주는 장비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PSK예요. 시가에서. 예, 이제 네. EUV를 잘 만들었는데 강강제 홀딱홀딱 잘못 벗기면 그거 다 망가지잖아요. 그게 얼마짜리 웨이퍼고 얼마짜리 펠리클인데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랭크 마스크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쁘게 벗겨주는 장비 업체 PSK가 또 수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이렇게 해놓고 자르는 게 이상하면 안 돼요. 잘 잘라야 되겠죠. 네. 건식 식가 장비 업체로 최근에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테스. 테스. 예, 건식 식가 장비 업체를 좀 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건식으로 잘 잘라놨어요. 근데 붙이는 걸 이상하게 증착해 버리면 그것도 망가지겠죠. 잘 붙여야 됩니다. ALD 장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진테크. 유진테크.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EUV 옆에 백숙 옆에 깍두기랑 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EUV 쪽에서 SNS텍이 대장인데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거 시각과 이제 증착 장비 쪽에서 PSK 테스 유진테크를 같이 또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한 축은 이쪽이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의지를 또 계속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지금 4나노 공정 개발 여전하고 5나노 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2분기부터 양산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테스나가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효과 이외에도 또 같이 볼 수 있는 쪽 있나요? 첫 번째로는 테스나가 올라가는 거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학 때 어차피 뭐 삼성의 유일한 비메모리 외주 테스트 업체니까 뭐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테스나가 최근에 올라갔던 것은 그거보다는 모바일 수요 확대 기대감이에요. 그것도 있군요. 예,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 센서, 뭐 갤럭시에 들어가는 또 이미지 센서 다 테스나가 외주 테스트해주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5G RF 통신칩 또 네. 테스트해주기 때문에
모바일 수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거죠. 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에 수혜주는 너무 많아요. 네. 종목들이 DB하이텍도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지금 이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저는 모바일 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럼 테스나든 모바일이든 그 파운드리든 그 영향이 있으니까 그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또 핵심에 모바일 쪽까지 더 확대를 하면 뭐 카메라나 이런 쪽 같이 보는 네, 건가요? 다 그쪽이 오히려 카메라 쪽이 많이 누워 있었잖아요. 안 가고 있었고. 네네. 시장은 눈높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카메라가 워낙 안 갔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전 세계 모바일 수요 살아나? 그러면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또 먹을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또 카메라 쪽에서도 치고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뭐였을까요? 저번 주에 MC넥스를 제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장 눈에 띈데 전장 쪽까지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히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봤을 때는 EUV 쪽에서는 SNS텍의 대장인데 그 외에 이런 식각이나 증착 장비 쪽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의 회복 이런 부분들 통신칩까지 봤을 때는 테스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 쪽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오늘의 핵심으로 잡아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봤을 때 EUV 올라오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올라왔고 그 다음에 PCB 뭐 비메모리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같이 카메라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그 PCB가 제대로 또 시세를 분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심택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한가 가면서 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은 DDR5 공정 전환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도 더 볼 수 있나요? 일단 DDR5로 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제 EUV 쪽 투자 심리가 굉장히 확대되는 거. 네. 그러니까 EUV가 또 DDR5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심택은 그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던 종목인데 실적까지 좋았어요. 네. 실적이 좋았던 게 서버양 그 PCB 판매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야 서버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네. 이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었어요. 서버가 상반기 때 이렇게 좋았어? 하반기 때 여전히 좋다라는 전제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버 쪽은 계속 보자. 결국에는 뭐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심택의 실적을 통해서 또 하나 서버 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 좋단 말이에요. 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 IT 안에서도. 네.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쪽은 장비가 뜰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3, 4분기 때 양산 계획 기존 기획대로 진행하고 EUV 투자 계속 확대한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장비들이 계속 뜰 수밖에 없는데 소재 쪽에서 안 간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장비와 소재를 같이 좀 안 간 쪽에서 더 네, 이제는 하시는군요. 장비가 갔으니까 소재 쪽을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모바일 카메라 쪽 보는 거고. 안 간 쪽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테스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카메라 쪽 들어가는 게 낫고. 네, 카메라 쪽은 전혀 못 갔으니까. 그럼 비메모리 쪽 이제 뭐 그쪽 관련해서 장비나 이쪽에서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또 소재 쪽으로 보는 게 그렇죠. 낫다. 네, 그런 그럼 전략이 카메라에서는 MC넥스면 소재에서는 안 움직인 쪽이 어디 있을까요? 곧 이제 상장할 것 같은데 솔브레인이 다시 솔브레인 8월 홀딩스. 6일에 네. 재상장할 때 네. 솔브레인 사업부로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진짜 혼자 정지돼 있어서 못 움직였잖아요. 예. 이제 맞아요. 기다렸다가 한 번에 터지겠죠. 그쪽을 또 관심을 네, 가져보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8월 6일입니다. 네, 8월 6일 또 다시 재상장했을 때의 움직임 또 못 올랐던 쪽에서의 그 흐름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그 외에도 오늘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도 있지만 지금 사실 오후장에 눈에 띄는 건 SK하이닉스예요. 네. 아니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계속 사서 잘 안 보였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2.8%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좀 키맞추기 나오나요? 저번 주에 지금 사요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셨어요. 예. 그렇게 협박을 하셨죠, 저를. 근데 뭐 안 가던 종목이 또 개인 투자가 매수 상위 종목이 SK 하이닉스라고요. 하이닉스더라고요. 삼성전자 개인들이 또 팔고 SK 하이닉스로 넘어갔구나. 근데 정확하게 우리 개인들이 슈퍼개미세요. 진짜 잘하세요. 네. 어차피 그 시장은 돌고 도는 순환매고요. 삼성전자 가면 SK 하이닉스 한 번에 이렇게 울분을 통하고
갈 수밖에 없다. 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점을 잡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삼성전자가 좀 기간 조정을 잠깐 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의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네, 건가? 같이 눈 맞출 수, 오. 키 맞출 수도 있죠. 예. 눈 맞추고 키 맞추고 네. SK하이닉스. 지난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아니 최근에 시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주도 하나하나 여쭤보려고요. 네이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주가가 얼마 나왔었죠? 예. 원래는 1,000억 원대가 컨센서스인데 2,000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안 하네요. 그 이유는 이제 3분기, 4분기 때까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할 거예요, 시장은.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박스권으로 지금 당장 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네. 지금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 빠지지도 오르지도. 그렇죠. 3분기 분위기를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줘도 이럴까요? 네, 뭐 어차피 이제는 각계 전투가 될 것 같아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시장 분위기 다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3, 4분기 하반기 실적을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은 높겠고 네. 현대차가 최근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기아차와 함께. 네. 이쪽은요?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은 엔화가 초강세요. 달러가 약세로 바뀌니까 자금이 또 엔화로 가버려요. 그에 대한 네, 수에 도요타를 최대 경쟁 업체로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에게는 생큐한 그런 감사한 흐름이 발생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분위기. 13만 원 부근까지 왔는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현대차. 계속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기차로 정유선 부회장님이 경영 일선으로 오시면서 또 전기차 쪽에서 빠르게 발맞춰 가는 분위기들. 테슬라의 대한마로 현대기아차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로 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셀트리온을 봐야 돼요. 지금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고 현대차 쪽에서 잘 받쳐내주면서 지수는 괜찮은데 어제부터 셀트리온이 너무 하방 변동성을 키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게 하죠. 네, 이거는 지금 뭐 추세 이탈했다, 30만 원 깨졌다, 셀트리온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워낙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제가- 보셔야 되죠?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 3주였나? 셀트리온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하시던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 발표를 행여나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한 번은 실적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 밑으로 깨지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과거의 신고가를 행여나 이제 실적이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신고가 갱신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조정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다시 매수점을 잡자는 뜻이었어요. 지금 관점에서는 셀트리온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반영된 현재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바라봐도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물량을 다시 한번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가격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분할로 하게 되면 정말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원래는 어제는 막 이제 추세가 깨졌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24 네. 차트 잠깐 한번 더 차트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검은선 아래 좋은 종목도 검은선 아래에 딱 내려왔다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번 흔드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올리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란 물량을 더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나 또 30만 원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로 그래도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산업이니까. 네, 오늘 그리고 잘 보면 중국 소비주에서 화장품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올랐는데 중국 CCTV에서 한국 음식 무슨 프로를 방영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최근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그래도 좀 잘 버텨내 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래도 중국 소비 쪽 화장품 쪽은 순서 올려면 멀었어요. 장기 투자하셔야죠. 이거는. 오늘 좀 반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엔 좀 이슈에 어느 정도 반응했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주나
남북 경합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요? 같이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간의 관계랑 북미 간의 관계 하나의 패키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같이 좀 보시면서 분위기 보셨으면 좋겠고 아난티가 오늘 또 뭐 치고 나오다 다시 내려오는데 꼭 중국 관련된 종목 치면 남북 경합주 같이 치는 그런 이상 기류는 아니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대선 전에는 한번 또 남북 경합주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쪽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조금은 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정말 길게 보셔야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의 좀 이슈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려고요. 오늘 워낙 이제 I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동안 뭐 IT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의 관심주를 많이 꼽아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다른 쪽에서 갖고 오셨다고요. 네, 그 제가 이걸 가져오게 된 배경이 그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에너지원은 생산할 때 쓰는 에너지원은 석탄 발전소 이런 데서 쓰는 거 아니시죠? 라는 질문을 했대요. 뭐 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이제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하는데 그렇죠.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가지고 전기차 시대를 열려면 청정 에너지에서 써야 되겠죠. 풍력 에너지가 먼저 함께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이제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청정 에너지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개념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어요. 네, 친환경 에너지 안에서 지금 풍력 관련 CS 네. 베어링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풍력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풍력이 원자력만큼 단가가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CS 베어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CS 윈드의 자회사고요. 지이사 유명하죠 풍력으로 지이사의 뭐 거의 독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업체예요. 이 베어링이 풍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이 마모를 너무 잘 견뎌야 됩니다. 20년 동안에 그 마모를 견뎌야 되는 뭐 어떤 조건까지 있나 봐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풍력 시대가 열렸을 때 좀 기대해 보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또 CS 윈드가 세계 3대 윈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풍력 윈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네트워크 시너지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단계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단기간에 올랐는데 저희 차트에서는 오늘 이 그물망 상단을 터치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매물 소화가 끝났다. 과열을 시켰다. 뜨거운 순댓국을 좀 시원하게 호호 불어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여기 안 보이네 잘. 그럼 이제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거래량도 충분히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다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봅시다라는 뜻으로 가져왔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3만 원 보고요. 네. 손절가 2만 1,000원 보도록 할게요. 네, 모처럼 이차전지, 뭐 IT 외의 다른 종목,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풍력 관련 CS 베어링에 대한 관심 이제 먹을 때 되었다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난 이후에 오늘 또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신 만큼 종목픽 또 앞으로 흐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색으로 오후장 전략 와운의 이경남 파트너와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